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에 머물다입니다. 매년 김장철이 되면 시어머니들의 마음은 바빠지죠. 자식들 생각에 정성껏 김치를 담가서 보내주고 싶은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만약 5년 동안 성심성의껏 김치를 담가 보내줬는데 그 집 식탁 위에는 전혀 다른 김치가 올라와 있다면 어떠실까요? 그럼 그동안 내가 보낸 김치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은 62세 정순남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5년간 택배로만 보내던 김치를 처음으로 직접 가져다 주러 갔다가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과 그 후 일어난 반전 드라마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거 우리 집 이야기 아닌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미있게 들어보시고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면서 정순남의 마음은 어김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김장철이 돌아온 거죠. 62살의 순남이 혼자 사는 시골집 마당 한쪽에는 어제 사온 배추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김장 준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유미를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났어요. 올해도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게 해야지. 순남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결혼한 지 벌써 5년째인 민수 부부에게 김치를 보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툴렀죠. 며느리가 어떤 맛을 좋아할지 전혀 몰라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눈치를 봤거든요. 너무 짜면 어쩌나, 너무 매우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첫 김치를 보내고 며칠 후 유미가 전화를 걸어왔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저희 어머니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요. 그 한마디에 순남의 마음은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김치를 좋아해주는 며느리라니 이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뒤로 매년 김장철이면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서 택배로 보내는 것이 순남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 되었죠.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장에서 만날 때마다 순남은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해요. 시어머니 김치를 그렇게 좋아해 주다니.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음식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며느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순남은 자신이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김치를 보내오면서 순남은 며느리의 취향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간이 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젓갈을 좀 덜 넣어달라고 했다가 작년에는 고춧가루를 조금 적게 해달라고 했죠. 순남은 그런 요청들이 고맙기만 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김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잠시 순남은 지난 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첫 해에 김치를 보냈을 때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두 번째 해에는 친구들한테 자랑했다던 이야기, 세 번째 해에는 회사 동료들도 맛보고 싶어 한다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그런 기억들이 순남에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과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바로 김치였죠. 순남은 소금물을 만들고 배추 하나하나 다듬으면서 정성을 쏟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번에도 맛있게 담가서 보내야지. 순남은 배추를 절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응, 민수야. 엄마가 지금 김장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맛있게 담가서 보낼게. 그런데 민수의 다음 말이 순남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엄마, 이번엔 직접 오세요.
저희가 새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순남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던 아들의 집이에요. 그동안 김치는 늘 택배로만 보냈죠. 바쁘다는 핑계,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아들네 집에 갈 기회가 없었어요. 또 명절 때면 매번 아들네외가 고향으로 왔으니까요. 사실 순남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아들네 집에 가서 며느리와 함께 김치도 담그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정말이니? 엄마가 가도 되는 거야? 물론이죠. 새집 구경도 시켜드리고 싶고요. 유미도 어머님 뵙고 싶어 해요. 순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신혼 초에 잠깐 낡은 신혼집에 들렀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5년 만에 초대였어요.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번 주말에 갈게. 김치도 직접 가져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순남은 한참 동안 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아들의 새 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직접 전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뻤죠. 순남은 준비하던 배추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건 내가 먹고 직접 가져갈 거니까 새로 더 좋은 걸로 특별히 해야겠네. 직접 가서 전해주는 김치니까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반가운 얼굴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유미가 좋아할 맛으로 다시 준비해야지. 직접 만나서 전해주는 김치라면 며느리 취향에 더 맞춰야 할 것 같았죠. 그날 밤 순남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아들네 집에 가는 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새 집은 어떨지,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이렇게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거였습니다. 택배로만 전해주던 김치를 이제 직접 전해줄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순남은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어제 준비했던 김치는 본인이 먹기로 하고 아들네 집에 직접 가져갈 김치를 새로 담가야 했거든요. 직접 가져다 주는 거니까 이번에는 정말 특별하게 해야지. 택배로 보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며느리 얼굴을 직접 보면서 전해줄 김치니까 더욱 신경을 써야 했죠. 유미가 김치 좋아하니 이번엔 정말 최고로 잘 담가야겠다. 며느리 입맛에 맞춰서 김치를 새로 담그는 일이 번거롭긴 했지만 순남에게는 오히려 기쁜 일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전해줄 김치니까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이고 싶었어요. 장터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순남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배추를 골랐습니다. 이번엔 정말 신경 써서 담가야지. 배추 장수 아저씨가 궁금해했어요.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특히 더 꼼꼼하게 고르시네. 순남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직접 가져갈 김치 담그는 거예요. 며느리가 내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하거든요. 정말 복 받으셨네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드문데 배추 장수 아저씨의 말에 순남의 어깨가 으쓱해졌죠. 옆에서 배추를 고르던 아주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며느리는 내가 뭘 해줘도 시큰둥한데 정말 부러워요. 순남은 더욱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택배로만 보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가져가는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초대해줬거든요. 순남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장터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번엔 정말 특별하게 더 신경 써서 담가야겠네요.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남은 배추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들도 신중하게 골랐어요. 젓갈은 평소보다 더 좋은 걸로 샀고 고춧가루도 색깔이 곱고 맛이 좋다는 걸로 골랐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최고로 잘 담가야 해 몇 번이고 다짐을 했죠. 마늘과 생강도 가장 신선한 걸로 골라서 샀어요. 장보기를 마치고 나서 순남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남은 바로 김치 담그기에 들어갔어요. 어제 준비한 배추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배추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소금을 평소보다 적게 넣고 젓갈도 조금만 넣었어요. 고춧가루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매운 걸 잘 안 먹는다더니 순남은 정성스럽게 양념을 만들었어요. 마늘도 곱게 다지고 생강도 신선한 걸로 골라서 썼습니다. 양념을 만들면서 순남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지난 명절 이후로 몇 달 만에 보는 거였죠. 순남은 아들 부부와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을 상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딸 소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김치 담그고 있어. 민수네 집에 가져갈 거야. 또요? 지난번에도 보냈잖아요. 소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번엔 직접 가져가는 거야. 새 집으로 이사해서 초대해줬거든.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집 오는 거 불편해해요. 특히 새 집이면 더 그럴 텐데. 소연의 말에 순남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 소리야? 아들이 직접 초대했는데. 그래도 조심하세요. 너무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순남은 소연의 말이 조금 섭섭했어요. 소연아, 내 오빠는 그런 애가 아니야. 며느리도 착한 애고. 네, 알겠어요. 그냥 제 걱정이에요.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순남은 다시 김치 담그기에 집중했어요. 딸의 말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아들의 초대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초대했잖아. 어머니가 직접 가져가야 체면이 있지. 순남은 혼잣말을 하며 배추를 정성스럽게 버무렸습니다. 김치를 다 담그고 나서 순남은 새 김치통을 준비했어요. 평소 쓰던 낡은 통이 아니라 예쁜 새 통에 담았습니다. 아들네 새 집에 어울리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예쁜 통에 담으면 며느리가 더 좋아하겠지. 김치를 통에 차곡차곡 담으면서 순남은 웃음이 나왔어요. 포장도 정성스럽게 했죠. 김치 국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묶었습니다. 5년 동안 택배로만 보냈는데 이번엔 내 손으로 들고 간다. 순남의 마음은 벌써 인천으로 날아가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순남은 입고 갈 옷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나들이 할 때 입는 깔끔한 옷을 골랐어요. 첫 인상이 중요하지. 새 집이니까 단정하게 차려입어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주름이 있나 살펴보고 냄새도 맡아봤습니다. 완벽해야 했거든요. 순남은 거울 앞에 서서 여러 번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어요. 너무 어색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친근해도 부담스러울 테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미소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밤늦게까지 준비를 하면서 순남은 내일의 만남을 상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 새 집을 구경하는 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내일은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순남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아들 부부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같은 시간 인천의 새 아파트에서는 유미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는 날이었죠.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정리가 끝났고 이제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집이 예뻐졌어요. 화이트 톤으로 통일된 인테리어에 깔끔한 가구들이 배치된 거실은 유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늘은 완벽하게 해야 해. 유미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며 중얼거렸어요. 샐러드, 파스타, 와인까지 모든 게 세련되고 깔끔한 스타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홈파티 스타일 그대로였죠. 유미는 이런 모임이 좋았어요. 친구들과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시간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주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시어머니의 김치였어요. 지난번에 받은 김치가 아직 그대로 있었죠. 냉장고를 열 때마다 젓갈 냄새가 올라와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말 징그러워. 오늘 친구들 오는데 이 냄새가 나면 완전 망신이지. 유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냉장고 문을 쾅 닫았어요. 얼마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미야, 우리 왔어. 친구 셋이 함께 도착한 거였어요. 대학교 동창인 지은, 수진, 그리고 회사 동료인 하나였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인테리어 어떻게 이렇게 했어? 지은이 감탄하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정말 깔끔하네. 요즘 유행하는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이지? 수진도 거실 곳곳을 구경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친구들이 새 집을 예쁘다고 해주니까 뿌듯했죠. 음료수는 뭐로 할까? 와인 괜찮지? 유미가 물었고 친구들은 모두 좋다고 했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예쁘게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분위기 있는 음악까지 틀어놓으니 정말 멋진 홈파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김치 냄새인가? 유미의 얼굴이 확 굳었어요. 아, 젠장. 시어머니가 또 보내신 그 김치 때문이야. 정말 냄새 장난 아니야. 아직도 시댁에서 김치 보내주세요? 지은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맨날 보내주셔. 직접 담그신 거라면서 자기 것만 최고인 줄 아시는 거야. 유미는 완전히 짜증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완전 옛날 사람들 스타일이네. 시댁 김치는 냄새가 너무 강해서 손님들 오면 정말 곤란하잖아.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특히 새 집인데 그런 냄새 배면 진짜 끝장이지.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하려고?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유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엄마 김치 쓰지. 시댁 김치를 손님들한테 어떻게 내놔. 완전 창피해 죽겠어. 당연하지. 요즘 김치는 깔끔하고 세련되게 담그는데. 지은이 동조했어요. 젓갈 냄새 펄펄 나는 김치 누가 먹어. 우리 엄마도 이제는 젓갈 최소한만 넣고 깔끔하게 담그시더라. 수진도 적극적으로 맞장구 쳤어요. 시대가 완전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 고집하시는 분들 있잖아. 솔직히 좀 답답하지 않아? 유미는 그 말에 완전히 공감했습니다. 진짜 그래. 매번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야.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처리하기는 애매하고. 그럼 시어머님한테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가 궁금해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맛있다고 하지. 솔직히 말하면 또 서운해하실 테고. 유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부담스러워. 맨날 전화해서 김치 어땠냐고 물어보시고. 아, 그거 진짜 부담이다. 지은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 있어. 시어른들은 자기 방식이 최고인 줄 아시잖아.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전혀 안 맞지. 너무 짜고 냄새도 심하고 보기만 해도. 유미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혼자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그래. 요즘에는 건강도 생각해야 하는데 젓갈이랑 소금을 얼마나 많이 넣으시는지 몰라. 먹으면 부을 것 같아. 그럼 오늘은 확실히 친정 김치로 하고 시댁 김치는 냉장고 구석에 처박아둬.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미는 속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집인데 내가 원하는 거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친구들은 완전히 동조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맞아. 요즘은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정답이야. 너무 참견하시면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거든. 정말 그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억지로 맞춰줄 필요 없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사는 거지. 하나가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들은 맨날 옛날 얘기만 하시잖아. 내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유미가 크게 공감했어요. 진짜 맞는 말이야. 맨날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시는데 솔직히 시대착오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라고. 지은이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억지로 그분들 스타일에 맞춰 살 이유는 없잖아. 김치도 마찬가지고. 유미는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니 완전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진짜 다행이다.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줄 알았어. 앞으로는 확실하게 선 그어야겠어. 당연하지. 우리가 왜 참고 살아야 해? 이제는 며느리들도 당당하게 자기 의견 말하는 시대라고. 수진이 격려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유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시어머니의 김치를 거부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죠.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유미는 당당하게 냉장고를 열어서 시어머니의 김치통을 확인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어. 냉장고 문을 닫으며 유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니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었거든요. 주말 아침 순남은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이 바로 아들네 집에 가는 날이었죠. 어젯밤 준비해둔 옷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야 아들 집에 가보네. 김치통을 품에 꼭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순남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아들네 집에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버스 안에서도 순남은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궁금해할 정도로 기분이 좋아 보였죠. 뭔 좋은 일 있으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기분 좋으시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할머니가 친근하게 물었고 순남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들네 집에 가는 길이에요. 며느리가 내 김치를 워낙 좋아해서 직접 가져다 주려고요. 아이고, 복 받으셨네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음식 좋아하는 경우가 정말 드문데. 할머니의 말에 순남은 더욱 뿌듯해졌어요. 그러게요.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해요. 매번 김치 맛있다고 하고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하거든요. 정말 부러워요. 저는 며느리가 제 음식은 하나도 안 먹어줘요. 할머니의 부러워하는 표정을 보니 순남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인천까지 가는 동안 순남은 마음속으로 아들 부부와 나눌 대화들을 미리 생각해 봤어요.
새 집은 어떻게 꾸몄을지, 생활은 어떤지, 아이 계획은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단둘이 앉아서 여자끼리 속 깊은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직접 전해주는 순간이 가장 기대됐죠. 드디어 아들이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는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김치통이 무겁기도 했지만 마음만큼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순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유미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유미는 밝은 표정으로 순남을 맞았습니다. 이걸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무거우셨죠? 무거운 건 괜찮아요. 마음이 가벼우면 그게 더 좋지. 순남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명절 이후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는 더 예뻐 보였습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화장도 세련되게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더 예뻐졌네. 감사해요. 어머님도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유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남은 며느리의 예의 바른 모습이 기특했어요. 새 집이 정말 예쁘네. 순남이 진심으로 감탄하자 유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오래 준비했거든요. 인테리어 업체도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어요. 거실로 안내받으며 순남은 주변을 자세히 둘러봤어요. 하얀 벽지에 깔끔한 가구들,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초 냄새까지 모든 게 세련되고 모던했죠. 와, 정말 멋있어. 우리 며느리 솜씨가 대단하네. 이런 센스는 타고나는 거야. 순남의 칭찬에 유미는 기뻐했어요. 과찬이세요. 어머님도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실래요? 고마워. 뭐든지 좋아. 거실 테이블을 보니 이미 음식들이 예쁘게 차려져 있었어요. 샐러드에 파스타 그리고 와인까지. 정말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였죠. 순남은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생각하니 감동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김치 접시가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남이 그 김치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내 김치가 아닌데? 색깔도 다르고 냄새도 달랐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보낸 김치와는 전혀 다른 김치였죠. 훨씬 연한 색깔의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유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건 친정엄마가 조금 보내주셔서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김치는 냄새가 좀 세서 손님들 있을 땐 부담스러워요. 순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님들 있을 때 부담스럽다는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럼 자신의 김치는 손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음식이라는 뜻인가요? 순남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요즘 사람들 입맛엔 세다고 하더라고. 순남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김치통을 주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티를 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어디에 둘까?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죠. 유미가 받아서 확인하는 신용하며 김치통 뚜껑을 잠깐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익은 젓갈 냄새가 살짝 퍼졌어요. 순남에게는 익숙하고 구수한 냄새였지만 유미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손으로 코를 가리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어머, 냄새 벌써 도네요. 그러고서는 서둘러 뚜껑을 닫고 냉장고 맨 아래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남은 마음이 급속히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밤새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냄새나는 음식 취급을 받는 게 서러웠습니다. 그래, 내 김치는 냄새로 찾아오거든. 순남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유미는 순남의 표정이 어두워진 걸 눈치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진 걸 느끼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드시고 계세요. 바로 갈게요, 그래. 거실로 돌아와 앉으면서도 순남의 마음은 복잡했죠. 테이블 위에 친정엄마 김치와 냉장고 속 자신의 김치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김치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를 수 있나 싶었어요. 새 집이 정말 예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었겠어. 순남은 화제를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를 탓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좀 들었어요. 하지만 한번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유미도 어색한 분위기를 넘기려고 애썼어요. 그때 잠깐 외출했던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우리 아들, 새집이 정말 멋지네. 순남은 아들을 보니 조금 마음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은 드시고 가세요. 유미가 음식도 준비했고요. 하지만 순남은 고개를 저었어요. 됐다. 내 김치는 냉장고에 있고 다른 김치는 상 위에 있잖니. 그 말에는 깊은 서운함이 묻어 있었죠. 유미가 급히 변명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어제 친구들이 와서 손님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손님이 있으면 시어머니 김치는 숨기고 없을 땐 고맙다 하고 그런 인사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순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터져나왔어요. 내 손맛이 불편하다면 그만 보내야지. 그 냄새 싫다며 내 정성까지 밀어넣을 순 없잖아. 순남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남이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민수가 다급히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순남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체면을 지키고 싶어 마지 못하는 척하며 붙잡혔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유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딱히 미안함이 묻어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남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며느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은 있었지만 진심으로 죄송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죠. 다시 거실로 향하면서도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 있었어요. 유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보내시면서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예쁜 집에 살게 되어서 정말 좋겠네요. 순남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말했지만 유미의 대답은 건성이었어요. 네, 감사해요.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은 목소리였죠. 사실 유미는 친구들이 해준 말들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다는 지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순남은 새집 구경을 하면서 며느리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살림을 잘하네. 하지만 유미는 그저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잘하죠. 요즘 사람들은 다 이 정도는 해요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물 좀 마셔도 될까? 순남이 말하자 유미가 냉장고를 가리켰어요. 거기 정수기 있어요. 순남은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문득 자신이 가져온 김치가 궁금해졌어요. 내 김치 잘 들어갔나 한번 봐도 될까? 순남이 물었을 때 유미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네, 그러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왜 굳이 확인하려고 하시지? 라고 생각했어요. 순남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유미는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순남의 얼굴이 굳어졌죠. 냉장고 맨 아래칸에 김치통들이 여러 개 쌓여 있었고 모두 한 번도 열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게 뭐야?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번에 보낸 김치도 그대로 있고 이건 언제 보낸 거지? 유미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게 저희가 요즘에 입맛이 바뀌어서. 유미의 목소리에는 변명보다는 정당화의 톤이 더 강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런 스타일의 음식을 선호하거든요. 친구들이 해준 말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맛있다고 했던 말들은 뭐였어? 순남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어요. 유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유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누구든지 취향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냐? 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억지로 맞춰줄 필요 없어.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유미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도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냐?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서요. 유미가 조금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입맛이 바뀌었다고? 순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짜고 기름진 음식은 잘 안 먹거든요. 마치 시어머니의 김치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럼 5년 동안 나를 속인 거네? 순남이 물었을 때 유미는 짜증이 났어요. 속인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던 거죠.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살고 있거든요. 유미가 좀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매번 김치 보내주시는 건 고마운데 솔직히 저희 입맛에는 맞지 않아요. 순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럼 왜 그동안 맛있다고 했어? 그냥 예의상 그랬던 거죠. 시어머니 마음 상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유미의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유미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희도 저희만의 취향이 있고 그걸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구시대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솔직히 말하면 냄새도 너무 강하고 손님들 올 때마다 부담스러웠어요. 유미는 이제 완전히 솔직해졌어요. 친구들도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는다고. 순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그러면 어머님이 기분 나빠하실까봐 그랬던 거죠. 유미는 마치 자신이 배려해 준 것처럼 말했어요.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잖아요. 유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했을 때 순남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며느리에게서 조금의 미안함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 매년 보내줬던 김치가 이런 방식으로 돌아올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그래도 김치가 익으면 맛은 변하지 않아. 사람 마음만 변할 뿐이지. 민수는 그렇게 문을 닫고 나서는 순남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돌아간 후에도 유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이제야 솔직하게 말했네. 계속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 유미는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새집 구경을 온다고 했거든요. 친정엄마, 아버지, 그리고 언니까지 모두 오기로 했어요. 유미에게는 시댁보다 친정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친정 가족들에게만큼은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이번엔 정말 완벽하게 해야 해. 유미는 아침부터 부엌을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지난주와는 차원이 다른 정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 때는 대충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친정엄마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정성스럽게 메뉴를 짰고 집 안 구석구석까지 청소했습니다. 거실도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소파 쿠션도 새로 배치하고 화분들도 예쁘게 다시 놓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유미는 뿌듯한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어요. 친정 가족들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음식 준비도 정말 신경 썼어요. 친정 엄마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 아버지가 좋아하는 불고기, 언니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이 정도면 우리 엄마도 내 솜씨를 인정할 거야. 유미는 완성된 음식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김치를 준비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친정엄마가 보내준 김치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야? 자세히 보니 김치가 완전히 상해 있었어요. 시큼하고 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뭐야? 다 상했잖아. 유미는 당황했어요. 친정엄마 김치를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만든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하필 오늘 친정 식구들이 오는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벌써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2시에 온다고 했으니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마트에 가서 김치를 사올 시간도 없고 유미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친정 가족들 앞에서 김치 없이 밥상을 차릴 수는 없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미야, 우리 왔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친정 엄마의 반가운 목소리에 유미의 얼굴이 굳었어요. 벌써 온 거였죠. 이럴 수가, 김치가 없으면 밥상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친정 가족들에게는 절대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금방 나갈게요. 유미는 급하게 대답하며 상한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가족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김치가 상했어. 어떡하지? 유미는 정말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에게 말했어요. 친정 가족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두고 간 김치 있잖아. 그거라도 내자. 유미는 즉시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건 냄새가 너무 세요. 친정 식구들한테 어떻게. 시어머니 김치의 젓갈 냄새를 떠올리니 정말 싫었습니다. 친정 가족들 앞에서 그런 냄새나는 김치를 내놓을 수는 없었어요. 진짜 다른 방법 없을까? 그럼 그냥 상한 김치 낼 거야? 아니면 김치 없이 밥상을 차릴 거야? 민수의 말에 유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유미야, 왜 이렇게 늦어? 금방 나갈게요. 유미는 정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김치통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지난주 일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정말 최악이네. 유미는 한숨을 쉬며 김치통 중 하나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마자 익은 젓갈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 냄새는 여전하네.
유미는 코를 찌푸리며 말했어요. 정말 이 냄새가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다니. 오늘만 참자. 어차피 한 번 쓰고 말 거니까. 유미는 마지못해 김치를 예쁜 그릇에 덜어서 상 위에 올렸죠. 냄새가 많이 나지 않게 적당히만 덜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친정 가족들이 이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됐거든요. 급하게 현관으로 달려가 현관문을 열자 친정 식구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아버지, 그리고 언니까지. 어머, 우리 딸 왜 이렇게 늦었어? 친정엄마가 유미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유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을 맞았습니다. 죄송해요. 음식 준비하느라 좀 늦었어요. 와, 정말 예쁘게 꾸몄네. 언니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들었겠다. 좀 들었지. 하지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유미는 자랑스럽게 새 집을 소개했어요. 친정 식구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진짜 가족이지, 유미는 생각했어요. 시댁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함이었죠. 자, 이제 밥 먹자. 우리 딸이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텐데. 친정엄마가 말하자 모두 식탁으로 모였어요. 유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예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계속 김치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냄새가 날까봐 걱정됐어요. 제발 냄새 나지 마. 오늘 하루만 참자. 유미는 속으로 기도하듯 생각했습니다. 거실에는 친정 식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유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모두들 감탄하고 있었어요. 역시 우리 딸 잘 키웠네. 음식이 다 맛있어 보여. 친정엄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미는 뿌듯했어요. 이번 집들이에선 친정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유미 솜씨가 정말 늘었네. 결혼하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어. 언니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불고기를 한 젓가락 드시더니 이거 정말 맛있다. 양념이 딱 맞네라고 말했어요. 유미는 기분이 좋아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김치에 손을 대는 순간 유미의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어요. 혹시 냄새를 맡고 뭐라고 하실까봐 걱정됐어요.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유미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씹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다시 한 번 더 먹어봤어요. 이 김치 누구 거야? 친정엄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미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마 냄새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맛이? 이건 내가 보낸 거랑은 완전히 다르네. 친정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언니도 김치를 먹어봤습니다. 진짜네, 간이 딱이야. 이런 김치 요즘 보기 힘든데? 언니의 반응도 예상과 달랐어요. 유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친정아버지도 김치를 드셔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 이런 김치 있으면 밥 한 그릇은 그냥 비우겠어. 요즘 이런 제대로 된 김치 만나기 어려운데. 모든 가족이 김치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유미의 손끝이 멈췄어요. 지금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냄새난다고 했던 시어머니 김치를 친정 가족들이 극찬하고 있는 거였죠. 이게 유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정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이거 정말 옛날 방식으로 담근 김치구나. 젓갈도 제대로 들어가고 익은 정도도 딱 맞고
그러면서 또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요즘 이런 김치 어디서 구했어? 마트에서 파는 건 이런 맛이 안 나는데. 아, 그게 유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담가준 김치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함께 이 김치를 깎아내렸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시어머니 김치라고 말하겠어요. 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이런 게 전통 김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담그는 김치는 너무 심심하고 맛이 없어. 그 말을 들은 유미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요즘 스타일이라고 자랑했던 것들이 오히려 부족했다는 뜻인가요? 친정아버지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사위, 이런 맛있는 김치는 어디서 구한 거야? 나도 좀 사고 싶은데. 민수는 유미를 쳐다봤지만 유미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몰라서였죠. 이런 김치면 나도 좀 배우고 싶다. 친정엄마가 덧붙였어요. 이 손맛은 아무나 못 내지. 정말 정성스럽게 담근 티가 나. 그 말이 끝나자 유미의 웃음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유미는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젓갈 냄새 나는 김치 요즘 누가 먹으라고 했던 지은의 말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 고집한다고 했던 수진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정 가족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이거 정말 어디서 났어? 친정엄마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유미는 어쩔 수 없이 대답해야 했어요. 시어머님이 직접 담가서 주신 거예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셨겠어. 친정엄마의 반응은 유미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런 손맛은 정말 귀하지. 며느리 생각해서 직접 담가주시다니 너 참 복받은 거야. 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요즘 시어머니들 중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분 별로 없어. 우리 시어머니는 김치도 안 담그시는데. 유미는 점점 더 당황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일까요? 친정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위야, 어머니한테 정말 고맙다고 전해드려라. 이런 김치 받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이런 김치 만들려면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친정엄마가 계속 감탄했어요. 배추 절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념 만들고 정말 하루 종일 걸리지. 너네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야. 유미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냄새난다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했던 김치가 이렇게 좋은 김치였다니. 친정 가족들이 이렇게 극찬할 정도의 김치를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맛보지도 않고 거부했던 거였죠. 하지만 유미는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냄새는 정말 강했잖아. 그리고 친구들도 다 그렇게 말했고 속으로 자기 합리화를 계속했습니다. 이건 친정 가족들 취향일 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내 생각과 같을 거야. 유미야, 시어머니한테 정말 고맙다고 인사드려라. 친정엄마가 말했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김치 받는 며느리가 얼마나 되겠어. 유미는 애매하게 웃으며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김치가 유미에게는 자신의 체면을 깨뜨리는 존재로 느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 같았거든요. 하지만 유미는 여전히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도 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유미는 계속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친정 가족들의 극찬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시어머니도 복이 많으시네. 우리 딸같이 이렇게 좋은 며느리 만나서. 그 말을 들은 유미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어요. 과연 자신이 좋은 며느리였을까요? 지난주에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김장철이 다시 돌아왔어요. 작년 이맘때 벌어졌던 일들이 유미에게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친정 가족들이 시어머니 김치를 극찬했던 그날 이후 유미의 마음은 계속 복잡했거든요. 처음에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친정 가족들 취향이 특별한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분명 내 생각과 같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친구들의 말만 믿고 있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몇 달 전에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계속 권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였지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유미야. 잘 지내니? 순남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어머님,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순남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너도 너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지.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 통화 이후 유미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유미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김치를 살 때마다 시어머니가 담가주신 김치가 떠올랐죠. 친정 가족들이 그렇게 극찬했던 그 맛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맛있었을까? 어느 날 유미는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머님 김치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솔직히 말하면 난 정말 맛있었어. 어릴 때부터 먹던 그 맛이었거든.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어? 당신이 싫어하는 것 같아서. 민수의 대답을 들으니 유미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남편도 원래 시어머니 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독단적이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후배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세요. 김치도 직접 담가서 주시고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후배의 밝은 표정을 보니 유미는 자신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유미는 결심했어요. 올해는 직접 시어머니께 배워보자고. 민수에게 말했을 때 민수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응,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어. 유미가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이번 김장 때 제가 가서 배워도 될까요? 순남은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정말이니? 네,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배우고 싶어요. 순남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올래? 같이 해보자. 유미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주말, 유미는 시골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가는 시댁이었죠. 버스 안에서 유미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친구들의 말에만 의존해서 판단했던 자신, 시어머니의 정성을 외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하니 순남이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어서 와, 유미야. 순남의 인사는 예전보다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미는 작년에는 냄새 난다고 손도 대지 않았던 배추를
이제 직접 만지고 있었어요. 소금을 뿌리고 절이는 과정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말이죠. 이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인 줄 몰랐어요. 김치 담그는 건 정성이야. 급하게 하면 맛이 없어. 순남이 말하면서 배추를 절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고 유미는 진심으로 집중해서 들었어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양념을 만들 때가 되었어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젓갈 넣을게요. 유미가 말하자 순남이 웃었습니다. 냄새 난다더니 이젠 젓갈까지? 그땐 냄새만 봤어요. 이젠 그 냄새가 그리워요. 유미는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작년에 그토록 싫어했던 젓갈 냄새가 이제는 정겨우면서도 그리운 냄새가 되어 있었죠. 이상하네. 냄새는 똑같은데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 순남은 김치 한 포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김치가 익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지. 사람 마음도 그런 것 같아. 유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제 마음이 덜 익었나 봐요.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나도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 음식이 별로였어. 순남의 말에 유미는 놀랐어요.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그럼.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유미는 시어머니와 이렇게 대화하며 일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어머님, 작년에 정말 죄송했어요. 유미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순남의 대답에 유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김치를 다 담그고 나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말만 듣고 판단했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친구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지. 하지만 집집마다 사정이 다른 법이야. 어머님, 앞으로는 매년 제가 직접 와서 배울게요. 같이 해요. 유미의 말에 순남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같이 하면 더 좋지. 혼자 하기엔 양도 많고. 그날 저녁 민수가 시골집에 왔을 때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유미가 정말 잘 배우네요. 그럼 우리 며느리 손재주가 좋아. 유미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거든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해 겨울, 김치통에서 피어오르는 냄새는 더 이상 젓갈 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 사람의 정성과 후회, 그리고 화해가 함께 익어가는 사람 냄새였습니다. 유미는 그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어요. 냄새는 똑같은데 마음이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유미는 냉장고에 정성스럽게 넣어둔 김치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 김치는 냄새나는 음식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마음을 배워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년이 되면 또 순남과 함께 김치를 담글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됐습니다. 이제 유미는 알았어요. 진짜 맛있는 김치는 재료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에 머물다 였습니다.